네, 알고 싶은 핵심을 묻고 명쾌한 답변을 듣는 순서죠. 스트라이크입니다. 장성택 숙청을 둘러싼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성택 숙청을 단행하기 전에 김정은이 다녀왔던 백두산 지구 3지연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이 3지연 회동에 동행했던 인물들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탈북자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NK지식인연대의 박건하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어제자 노동신문이군요.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길이 빛나라 3지연 강행군의 길이요.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거든요. 네. 이 백두산 3지연 이 어떤 곳입니까? 삼지연은 이제 북한의 양강도, 즉 양강도라는 이름은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합쳐서 있는 도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 함경도였죠. 예. 그게 이제 삼지연 군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게 삼지연 아. 호수인데, 예, 이 지역은 이제 1939년 북한이 소위 고난이 행군을 하고 무산지구 전투를 하면서 김일성이 예. 빨치산을 이끌고 국내 예. 진공했던 곳입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북한에 김정일의 별장이 있고 전시 수도가 거기로 이전한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곳인데 예, 예. 그런 소위 그들이 말하는 혁명의 성지에 가서 이번에 지난 11월 29일 날 이 장성택을 숙청하기 위한 그 모든 결정이 단호하게 내려졌단 말이죠. 혁명의 성지. 예, 그러니까 뭔가 중대 결단을 내릴 때 이번에 삼지연에 가서 했다. 예, 여기에 예. 소위 그들이 말하는 백두혈통 모든 것이 이제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시찰한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택 숙청과 이제 맞물리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때문에 삼지연 시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백두산, 그러니까 삼지연은 그 혁명의 성산이 있는 것입니다. 네. 백두산이. 근데 백두산의 의미는 북한 사람들한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유업을 끝까지 계속 완성한다는 네. 그 구호를 제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유업을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하는데 김정은이가 예. 세습에 했잖아요. 그 세습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 김정은이 삼지연 시찰을 할 때 8명이 동행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고위급 3명을 제외하고 5명은 좀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이들이 새로운 실세로 부상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거기 삼지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 대장을 비롯해서 예. 상당히 실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지적하신 대로 마원춘이라든지 예. 이 젊은 40, 50대 부부장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부장들이 앞으로 김정은 체제 권력을 떠받들 하나의 그 제목들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주목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황병서 부부장입니다. 황병서. 황병수 부부장. 예, 이 부부장은 이제 나이가 그렇게 젊진 않고 오랫동안 예. 이제 부부장을 했는데 북한군 인사를 담당하는 부부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장성택에 의해서 군의 장성들이 엄청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진 군에서 자기 칼로 잘랐지만 장성택에 대한 군이 반발이 높은데 이번에 황병서가 거기 가서 아마 그런 항변을 좀 많이 했을 것이고 예. 군의 어떤 그 기득권을 이제 항변하면서 김정은이 아마 다독거림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제 마원춘이라든지 이런 부부장들은 다 이제 조직지도 부부장들인데 예. 이제 김정은 시대 새로운 실세들로 부각된 인물입니다. 네. 시찰을 수행한 8명 중에서 이제 황병서 부부장을 주목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장성택 숙청을 김원홍이 주도했다는 그런 관측도 있었기 때문에 또 김원홍의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두 축으로 끌고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쪽에서는 김원홍 국가보위부장하고 장성택 청정치국장 아마 두 세력을 힘을 실어주면서 예. 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국가보위부장. 네. 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느 계급에 속하는 거죠? 국가정보원장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장.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 이번 사건이 이제 그 11월 29일 훨씬 전인 예. 11월 초에 보통강 구역에는 그 특각에서 예. 김정일이 과거 순례하던 특각에서 이제 이런 장성택과 그 수하들이 한 20, 30명이 모여서 술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이영화가 이제 장성택 동지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장수길이 장성택 동지 만세를 불렀단 말이죠. 아.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 외에 누구에게도 만수무강 축원한다라든지 만세를 부르면 그 자리에서 쏘아 죽이도록 10대 원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호위사령관 윤정린 상장이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에게 보고됐고, 근데 장성택이 위세가 그 당시는 아직 대단했기 때문에 체포는 못했고, 네. 그 이튿날 이제 이용하와 장수일이 체포됐고, 며칠 만에 기관총으로 처형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는 지금 조현준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이재강이 2004년에 장성택을 잡았는데 지금 조현준에게 붙여진 별명이 제2의 이재강이다. 이렇게 이제 붙여질 정도로 네. 숙청을 지휘하는 라인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니 만세를 불렀다고 이렇게 숙청이 될 수도 있다. 함부로 뭐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는 앞에서 만세를 부를 만수무강을 기원할 수 없다. 그런데 말이죠. 삼지연에서 그렇다면은 김씨 일가를 백두혈통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백두혈통. 북한에서 이 혈통의 의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핏줄이죠, 사실. 혈통이라고 할 땐 핏줄인데 사실 그 혈통을 강조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두혈통이라고 할 때 김일성에 의해서 개척되고 김정일에 의해서 계승되고 그다음에 김종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 공고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두산은 또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 세탁 장소라 이거죠. 신분 세탁 장소. 예. 왜냐하면 김종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이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백두산에다 서백수골에다 종일봉이라고 하고 거기다 밀령도 짓고 그러니까 태어났다 백두산에서 이렇게 이제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거죠. 그걸 각인시키느라고 지금 그러니까 혈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간혹 이제 북한 보도 내용 보면은 언뜻 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백두혈통도 그렇고요. 또 빨치산의 자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혈통이 좋은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백두혈통 할 때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백두혈통이고 백두산 줄기 할 때는 이제 최용해나 최현과 같은 빨치산 투사들이고 또 거기 이제 만경대 가문이 있습니다. 만경대 가문은 바로 이제 김씨, 김일성의 그 가문들이 이제 만경대 가문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성택도 이번에 만경대 가문에 들어갔었죠. 곁가지로 들어갔다가 이제 잘라버렸으니까 백두혈통 소리를 하면서 이게 혈통이 아니게 하나 들어왔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박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줬지만 김정일은 사실 백두혈통이 아니죠.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니고 또 지금 김정은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고영이 아닙니까? 고영이가 누굽니까? 북송교포입니다. 일본에서 북송한 사람인데 이게 좀 농담을 하자면은 그 고영의 아버지 고경택이가 또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농담을 하면 한라산 혈통이란 말이죠, 이 여자는. 백두혈통이 아니라 한라산 혈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의 노래 가사에 보면은 이 백두산 줄기와 이게 저 한라산 줄기가 만났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에서 다른 북송교포들은 다 핵심 계층에 못 들어가는 동요 계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혈통에 대해서 북한이 말하려면은 말할 자격을 가지려면 제대로 말해야지 역사를 날조하면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장성택 숙청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정은의 둘째 형인 김정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의 배달의 누나 김설송이 주도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정철, 김설송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김정철은 뭐 여성적인 그 면을 가졌다고 해서 김종일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권력에서 배제시키고 뭐 권력에 나서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는 또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족회의를 열었다. 가족회의? 가족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회의를 통해서 장성택을 치기로 했다. 장성택은 고모부지 사실 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김종은 자체도 뭐
백두 혈통은 아니지만 예, 예. 만들어진 예. 백두 혈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통성을 인정한다면 가족은 가족이고 형제는 형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형제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숙청이 이루어졌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예. 예. 정확히 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뭐 추측만 난무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정철과 김설송도 논리대로 하자면 백두 혈통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김정철은 뭐 이 김정은의 형이니까 예. 말하자면 뭐 그들 논리대로라면 이제 백두혈통이 되는 건데 김설성은 김정일이가 이제 와이프가 5명 아닙니까? 송혜림 예. 때부터 김영숙이 뭐 홍일촌이 고용이 지금 마지막에 그 포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김옥이까지 5명인데 이 두 번째 이 김영숙이 공식 결혼식을 올린 여자는 김영숙이 하나뿐이란 말이죠. 예. 거기에 딸이 바로 김설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백두혈통이라면 백두혈통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 여자가 한 40대 46세인가 났는데 이 여자가 무슨 이번 숙청에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금 자기 유일한 여동생인 그 김여정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지만 그 격가지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김정남이나 똑같은 격가지란 말이죠. 김설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격가지에게 과연 김정은이가 뭐 자기 고모부를 치는데 어떤 돌격대의 지위를 부여했겠느냐. 문제는 이제 김정철의 그 봉화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판 태자당인. 근데 이제 이 김설성이 과연 김정철이가 이끄는 봉화조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게 볼 때도 연령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등장하는 이게 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번은 그냥 조직 지도부가 지휘하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돌격대로 나서서 장성택을 제거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장성택 숙청 이후에 북한 권력 핵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이제 사태의 실체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탈북자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NK 지식인연대 박건하 사무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